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세 번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제 세 번째 직장은 제 인생 통틀어서 현재까지 다니는 회사 통틀어서 최악의 회사입니다. 총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차가 없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야근 수당이 없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원들 알기를 부속품으로 아는 회사였어요. 잡코리아를 통해서 알게 된 회사인데 그 회사가 사무직은 초임 연봉이 2,400, 현장직은 2,600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가구 공장, 노가다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사무직보다는 좀 현장직으로 지원을 했어요. 200만 원 더 벌자고 현장직으로 지원을 했는데 면접을 보고 수리팀, 물류팀 현장직은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이제 물류팀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는 헬스 업체였거든요. 물건이 많이 무거웠어요. 많이 무겁고 스핀바이크나 러닝머신 이거를 취급을 하는 물류팀이었거든요. 엄청 무거웠고 저랑 그 당시에 동갑이었던 제 선배 그 친구랑 같이 하게 되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연차가 없는 회사다 보니까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무급으로 쉬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 알고 들어는 왔지만 조금 짜증이 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거 왜 연차가 없는 건가요? 물어봤더니 우리 회사는 1년에 휴일이 있지 않습니까? 빨간 날, 추석 연휴나 설 연휴, 신정, 어린이날 이런 빨간 날을 연차로 깐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연차가 없다. 원래 2년에 하루씩 연차가 생기니까 4년차쯤 되면은 아마 한 개, 두 개 정도 쓸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몸이 아프거나 사정이 있거나 해서 쉬게 되면은 무급으로 일을 했고요. 그리고 야간 수당이 없는 회사였거든요. 포괄임금제라고 하죠. 포괄임금제여서 연봉에 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류는 야근이 없었어요.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해서 제때 퇴근을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퇴근을 했고, 주로 사무직 사람들이 이제 퇴근하려고 눈치를 보다가 6시 반쯤 퇴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사내 연애라는 걸 해봤는데 여자친구는 그 사무실 직원이었는데 6시에 퇴근하려고 5시 50분쯤 이렇게 퇴근 준비를 하면은 눈치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눈치를 주거나 아니면 일을 주거나 갑자기 회의를 잡거나 그렇게 해서 교묘하게 정시 퇴근을 안 시키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근데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저는 워낙에 가구 공장이나 노가다나 그런 걸 하고 왔다 보니까 일 자체는 괜찮았어요. 눈치 보는 사람도 없고, 물류팀은 그렇게 눈치를 주질 않거든요. 어느 회사든 웬만해서는. 그래서 눈치도 보지도 않고, 그리고 팀원들도 제 또래다 보니까 다들 좀 친하게 지내서 잘 지냈고, 그리고 그 회사는 직급이 없는 회사였습니다. 직급이 없는 회사였고, 각 팀의 팀장들, 직함은 부장이었는데 각 팀의 그 팀장 부장들이 있었는데 그분들만 그 대표의 사장의 친인척이 앉아 있었고, 나머지는 그냥 직책 없이 평등했기 때문에 다 그냥 형, 친구,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형, 누구누구 이렇게 부르면서 일 자체는 되게 재밌게 보내요. 총 2년을 보냅니다. 2년을 보내는데 결정적으로 이 회사를 그만둬야겠다고 느꼈던 두 번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은 그 창고가 너무 되게 꽉 차다 보니까, 물건으로 꽉 차다 보니까 창고를 몇 개를 더 사서 거기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창고 이사라고 할까요? 창고 이사를 하게 됐는데 사무실 남자 직원들을 다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거의 한 2주일 정도를 밤 9시까지 일을 하게 돼요. 창고 이전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야근 수당이 없는 회사라고. 그래서 2주일간을 저녁도 안 주고, 저녁을 안 준 건 아니고 한 이틀에 하루 꼴로 피자를 사줍니다. 피자를 주고 일을 시켜요. 그래서 여직원들은 이제 아무래도 힘을 좀 못 쓰니까 여직원들은 이제 퇴근을 시키고 남자 직원들끼리만 9시까지 하게 됐는데, 사무직 사람들 다 포함해서 대충 한 30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30명에서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조금 짜증이 많이 났어요. 야근 수당도 안 주고, 그렇다고 저녁도 제대로 주는 게 아니라 피자 쪼가리 먹이면서 계속 일을 하니까 이게 짜증이 좀 많이 났는데, 그렇게 제가 친하게 형 하고 동생들 하면서 지냈던 그 남자 직원들이 너무 불만이 없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때 조금 제가 혼란이 왔습니다. 이게 불만을 갖는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면 저 사람들이 이상한 건가? 야근 수당도 없고 밥도 안 주는데 9시까지 일을 시키는 이 회사에서 저렇게 행복해하는 저 사람들이 이상한 건가? 혼란이 오게 됩니다. 혼란이 오고, 저 말고 이제 다른 한 명이 더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둘 말고는 다들 너무 밝은 거예요. 밝아서 그때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상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다. 나는 저렇게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 약간 너무 웃으면서 하는 그 모습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 노예 생활에 순응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들을 좀 노예 생활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저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여기 더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나도 저렇게 될까 무섭다.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그만두려고 마음은 차차 먹게 됐고, 근데 그
뒤로도 어쨌든 더 다니게 됩니다. 더 다니다가 이제 창고를 계속 물건을 채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저희가 작업할 환경이 없다 보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고 햇볕에 쨍쨍 이렇게 받으면서 일을 하고 비가 오면은 또 일이 스탑되고 일이 스탑되면은 그만큼 퇴근이 늦어지고 어떻게든 당일 출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퇴근이 늦어지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노가다 때 도망 나왔던 이력이 있잖아요. 그때 그래서 내가 정말 끈기 있게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꾹꾹 참고 일을 하다가 그 옆 회사 창고에 그 중국인들이 일을 했었어요. 창고 안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야, 내가 진짜 외국인 노동자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내가 이렇게 바깥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불법인 것 같고 좀 그래서 제가 따졌습니다. 사장한테 가서 따졌고 이거 위에 좀 천막을 해주던가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알겠어 하고서 다음날부터 천막을 쳐주더라고요. 근데 천막을 치는데 이 구멍이 뽕뽕뽕뽕뽕 뚫린 그 그물로 된 검은색 천막이었어요. 그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에서 많이 보는 그런 천막이 있거든요. 이렇게 구멍 뻥뻥뻥 뚫린 그거를 이제 제 위에다가 지붕이라고 치고 이렇게 설치를 해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정말 너무 열이 받아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회사를 퇴사를 하고 다른 일을 구하던 와중에 그 여자친구한테 이제 계속 회사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 여자친구는 그 회사를 계속 다녔으니까 제 욕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라기보다 주로 이제 사장들이 그 사장이 걔는 어딜 가서든 그렇게 불만을 갖고 회사에 적응 못하고 돌아다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불만 가질만 하지 않았나요? 뭐 근무 환경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게 위험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 사람들은 법을 안 지켰잖아요. 이상합니다. 이 세 번째 회사는 정말로 제가 할 얘기가 많거든요. 많은데 자꾸 옛날에 가구 공장 때나 노가다 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유튜브 찍을 때는 제가 막 말이 막 술술술 나왔었어요. 술술술 나왔는데 요 세 번째 회사는 제가 자꾸 말이 끊기고 텐션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만큼 조금 저한테는 있고 싶은 회사였나 봐요. 말도 꺼내기 싫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조금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울해지네요. 일단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세 번째 회사는 따로 한 번 더 찍어서 올려보겠습니다.